네, 안녕하세요. 저는 Multitask Learning Approach for Photo and Crack Classification Using Vision Transformers라는 논문의 발표를 맡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사과정 박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목차로는 Introduction, Proposed Method, Experimental Results and Analysis, 그 다음에 Conclusion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Proposed Method에는 제가 이번에 균열과 포토를 멀티태스크 러닝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Proposed Method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포툴과 균열 탐지의 필요성, 그 다음에 관련 연구에 대한 간단한 분석,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접목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일단 그 왼쪽에 표를 봐주시면은 국토교통통계누리에 있는 그 도로 보수 현황표인데요. 이제 오른쪽이 2001년부터 이제 왼쪽이 2023년도까지 이제 도로 보수를 위한 우리나라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에서 발간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포털 관련 민원 분석입니다. 가장 크게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포털 온라인 언급량 추이인데요. 이제 온라인 언급량이 2024년 1월부터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민원 이슈 키워드에서도 이제 포털이 7위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인데요. 이제 포털 또는 이제 균열 같은 도로의 손상을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제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DD-NET이라고 이제 멀티태스크 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그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 검출이랑 픽셀 분할을 통합해서 도로 손상을 탐지를 하고요. 디텍션 영역과 세그멘테이션 영역에 이제 픽셀 정보를 결합해가지고 다양한 손상 유형을 동시에 탐지를 진행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도 그 종합 균열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는데 균열 검출, 유형 분류, 그 다음에 영역 분할 이 세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요. 이제 멀티 스케일 특징 추출을 통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어텐션으로 이제 복잡한 배경과 다양한 균열 형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선행 연구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 쓴 예시는 모두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이제 항공 드론에서 도로를 그 수직으로 찍은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촬영 시점의 데이터셋이 아니기에 도로 내 작은 손상에 대한 검출에 한계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도로 유지보수에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론이라는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그 도로 위의 손상, 균열이랑 포툴을 이제 효과적으로 탐지를 하기 위해서 멀티태스크 러닝 기반 접근법을 고안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멀티태스크 러닝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포털 데이터와 크랙 데이터 샘플을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포털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 이제 냄비의 뚜껑처럼 그 원형의 형태로 도로의 손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크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팔트 도로에 금이 가 있는 형태로 손상이 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결함 모두 일단 그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크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싱글 태스크 인코더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개별적이고 제한된 표현 학습이 진행되지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모두 분류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태스크 학습을 통해 공통 표현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Proposed Method입니다. 네, Proposed Method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번 논문 실험을 진행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DD202라는 데이터셋에서 그 포톨과 크랙 그리고 정상도도를 무작위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무작위 샘플링한 비율 같은 경우에는 6대 2대 2로 태스크 1과 태스크 2 모두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태스크 1, 태스크 2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태스크를 분할을 해둔 것입니다. 태스크 1 같은 경우에는 노말과 포톨, 그러니까 정상도도와 포톨이 포함된 도도를 구분하는 이진 분류 태스크로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태스크 2 같은 경우에는 노말 도도와 균열 있는 손상된 도도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 태스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포톨과 균열 유형 분류를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방식이 효과적이다를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태스크 1과 태스크 2에 대해서 그 싱글 태스크 러닝의 성능 지표를 출력을 해 보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접근하였을 때 얼만큼 성능 향상이 진행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진행합니다. 일단 태스크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말과 포톨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VRT B16과 스윙 트랜스포머 베이스에 각각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거친 후에 이진 분류를 수행을 하고요. 이제 태스크 2 같은 경우에도 균열과 정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VRT B16과 스윙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거쳐서 유형 분류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 1 데이터셋과 태스크 2 데이터셋을 모두 활용해 가지고 VRT B16 그 다음에 스윙 트랜스포머 베이스에 각각 넣은 후에 포톨과 정상을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와 균열과 정상을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두 가지로 구성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각 실험에서 사용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는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768을 입력층으로 받아서 256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되고 렐로와 드롭아웃을 거친 후에 그 두 가지 유형을 출력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는 64로 구성하였고 러닝 레이트는 모두 동일하게 0.0001로 구성하였습니다. 인풋 이미지 사이즈는 모두 이미지 사이즈가 각기 달랐기 때문에 224 곱하기 224로 리사이즈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0.5의 비율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에는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스 엔트로피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 및 분석입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도출이 되었고요. 이제 분석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싱글 태스크에 비해서 멀티 태스크에서 이제 대부분의 성능 지표가 평점 2.6%포인트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균열 태스크에서 VRT 기준으로 이제 8.5%포인트와 스윙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9.5%포인트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균열 같은 경우에는 VRT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모두 프리시즌 수치에서 약 1.6%포인트 그리고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였고요. 그 다음 포톨 같은 경우에는 VRT의 리콜 수치에서 5%포인트 정도로 큰 폭으로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싱글태스크 비의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대부분의 성능 지표가 평균 2.6%포인트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정성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스윙 트랜스포머 어텐션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리저치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1에서 스윙 트랜스포머 모델이 싱글 태스크 러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는 오답을 도출하였지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적용하였을 때는 정답으로 도출한 데이터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것과 같이 싱글 태스크 러닝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위치하지 않은 하늘과 같은 영역에 모델이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그 결함이 주요하게 위치한 도로 영역에 모델이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의 적용이 포토일 및 균열 분류에 있어서 조금 더 강인한 특징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컨클루전입니다. 앞서 이제 실험 성능지표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하셨겠지만 포토렐 같은 경우에는 VIT 리콜 수치에서 5%포인트 정도로 큰 폭으로 저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시에 정상 데이터 샘플이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비정상 클래스와 정상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성능 수치 하락을 원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각 성능 지표에 따른 상승 및 하락 요인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 하락 및 증가 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